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처럼 흘렀고 그 노래는 시대의 상처를 감쌌다.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에서 이미자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검열과 금지곡의 시대를 살아남은 증인이자 음악으로 독재를 견뎌낸 예술가였다. 1960년대 그녀의 노래 동백아가씨가 전국을 울렸을 때 사람들은 그 목소리 속에서 위로를 찾았다. 하지만 정부는 그 감정을 불온이라 불렀다. 노래는 금지되었고 가수는 침묵을 강요받았다. 그녀는 죄인이 아니었다. 단지 너무 진실되게 노래했을 뿐이었다. 세상은 그녀의 목소리를 막았지만 그 목소리는 꺼지지 않았다.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았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듣는다. 억압 속에서도 노래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노래가 지켜낸 시대의 기억을. 이미자는 1941년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다.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절, 그녀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불안 속에서 흘러갔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녀는 노래를 사랑했다. 1950년대 후반, 부산의 작은 무대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았을 때 사람들은 그 낯선 소녀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울림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음정이 아니라 시대의 슬픔이 섞인 한의 소리였다. 1964년 그녀의 운명을 바꾼 노래가 세상에 나왔다. 동백아가씨. 그 노래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다. 시골 장터에서도, 서울의 다방에서도, 군인들의 텅 빈 막사에서도 그 목소리가 흘렀다. 그러나 이 노래는 곧 금지곡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다. 당시 군사정권은 노래의 가사 속에 패배주의적 정서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을 차단했다. 사람들은 몰래 테이프를 돌려들었고 그녀의 노래는 불법이 된 위로로 남았다. 그녀는 한순간에 국민가수에서 금지된 이름이 되었다. 공연이 취소되고 방송 출연은 금지되었다. 심지어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 위험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미자는 침묵 대신 노래를 택했다. 그녀는 무대 밖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남겼다. 이후에도 그녀는 수많은 역작을 발표하며 트로트의 여왕, 한국 가요의 어머니로 불리게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언제나 한 시대의 눈물, 그리고 꺾이지 않은 존엄이 있었다. 이미자는 말한다. 노래는 내 인생의 이유였어요. 아무리 세상이 막아도 나는 부르고 싶었어요. 그녀의 삶은 단순한 음악의 역사가 아니라 억압의 시대를 견뎌낸 한 예술가의 증언이었다. 1960년대의 이미자는 그야말로 시대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공연장은 늘 만원이었다. 선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여자의 일생 등 수많은 히트곡이 탄생했고 그녀는 단숨에 국민가수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동백아가씨의 금지 조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대중의 감정을 통제하던 시대의 상징이었다. 정부는 예술 속 슬픔을 불온으로, 감정을 반체제로 해석했다. 이미자는 그 한가운데 있었다. 가수의 목소리가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절, 그녀의 노래는 검열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다. 그녀는 방송에서 사라졌고 무대는 금지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몰래 들었고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그리워했다. 하지만 이미자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방 공연을 돌며 사람들 앞에서 노래했다. 무대는 작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깊고 진실해졌다. 1970년대 군사정권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억압 속에서 이미자의 존재는 더 강렬해졌다. 그녀는 말없이 시대를 견뎌내며 노래는 죄가 아니다라는 믿음을 지켰다. 시간이 흘러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을 때 사람들은 다시 그녀를 무대 위로 불러냈다. 그녀가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고 동백아가씨를 부르던 그날, 관객석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한 노래가 금지된 지 20년 만의 일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야 마음껏 부를 수 있네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소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의 시대를 통과해온 한 예술가의 승리 선언이었다. 그녀는 이후 몇 년 동안 방송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밤무대와 군부대 공연을 돌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검열 관계자가 노래 목록을 확인했다. 그녀는 스스로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가수가 되어 있었다. 내가 만든 노래를 허락받아야 부를 수 있었어요. 그녀의 회고록에 남긴 이 문장은 당시의 억압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침묵하지 않았다. 검열의 눈을 피해 새로운 노래를 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멜로디를 남겼다. 여자의 일생은 그런 시대의 산물이었다. 여자의 슬픔을 노래한 그 곡은 동시에 억눌린 국민의 감정을 상징했다. 그녀는 그렇게 다시금 시대의 목소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 길은 외로웠다. 많은 동료들이 정공의 압력에 무너졌고 몇몇은 영원히 무대를 떠났다. 그녀 또한 이제 그만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나는 노래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1980년대 말 그녀는 금지곡 해제와 함께 다시 국민 앞에 섰다. 그날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노래는 단지 음악이 아니라 억압을 이겨낸 생존의 증언이었다. 세상은 그녀를 다시 인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단 한 번도 영웅이 된 적이 없어요. 그저 노래를 멈출 수 없었던 여자였을 뿐이에요.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를 견뎌낸 예술가의 진심이었다. 이미자의 삶은 단지 한 가수의 인생이 아니다. 그녀는 예술이 권력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를 보여준 상징이었고, 동시에 시대가 한 사람의 목소리를 얼마나 잔인하게 침묵시킬 수 있는가를 증명한 인물이었다. 그녀가 부른 노래에는 거대한 정치적 선언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사람의 마음, 그리움과 외로움을 노래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진심이야말로 권력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었다. 동백아가씨가 금지되었을 때 정부는 단 한 곡의 노래가 국민을 흔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음악의 힘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이미자는 억압받는 시대 속에서 침묵하지 않은 예술가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저항 가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저항이었다. 이 채널은 그녀를 트로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그녀는 한 시대의 양심이었고 검열의 시대에 꺾이지 않은 예술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노래가 오래 남는 이유는 단순히 멜로디 때문이 아니다. 그 속에는 진실을 감히 노래한 인간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음악은 때로 총보다 강하다. 이미자의 노래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우리는 잊고 있던 질문을 떠올린다. 예술이 권력보다 약할까? 아니면 더 오래 남을까? 그 질문이 바로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세월이 흘러도 이미자의 노래는 여전히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흐른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기억이자 상처였다. 검열과 금지의 세월을 견뎠던 한 여인은 이제 한국 가요의 어머니로 불린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결국 세대를 잇는 노래가 되었고, 억눌렸던 감정들은 음악 속에서 해방되었다. 지금도 누군가는 라디오에서 동백아가씨를 들으며 그 시절을 떠올린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진실하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했고 세상의 진심이었다. 그녀의 노래는 이렇게 속삭이는 듯하다. 노래는 시대를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억압의 시대를 넘어 그녀는 결국 자유를 노래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울림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멈추지 않는다.